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런스 리더스 원쇼 1학년 사회 체크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주도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리 10단원에 나와 있는 사회 변동과 발전 과정의 현대사회 변동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은 지금 나와 있는 게 현대사회 변동과 지금 현대 한국사회 변동과 최근 경향의 넘버톤을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다 배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지도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응? 그래서 뭐라고요? 네, 집에 가고 싶다고요? 자, 우리서 쌤이 설명한 우리가,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한꺼번에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상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은 현대사회 변동, 다시 말해 현대사회가 왜 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쌤한테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배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상아! 예. 자, 지금 제목 잘 보세요. 제목. 우리 무슨 사회? 고려사회. 현대사회. 자, 현대사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러면, 현대사회의 반대는 무슨 뜻일까? 고대사회. 또? 그럼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옛날에요? 응.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뭐. 상냥하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의를 잘 생각해보자. 현대사는 개념은 여러분들 일단 현대가 아닌 거지. 예. 그 현대가 아니란 얘기는 지금, 그렇다면 현대가 아닌 지금이란 얘기는 옛날을 말하는 거잖아. 그 옛날 생각 우리가 무엇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사실 현대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게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소위 말해 우리가 지금 레이티스트라고 하는 단어들, 최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이게 역사의 발전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요. 지금 몇 년 며칠이지? 2013년 10월 11일이지. 이날에 오기 앞서서 우리 인류의 사회는 옛날부터 쭉 뭔가가 이제 여러분들 역사 발전 과정이 나와 있을 텐데요.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우리는요,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 그 다음에 현대 사회라고 하는 그 큰 네 가지 틀을 겪고 역사가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인가요, 윤상아? 아, 그래? 언제 들어봤나요? 몰라요? 처음 들어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평생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원래 옛날에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말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전 세계는요, 바로 고대시대라고 하는 시대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시대가 바로 현대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굳이 잠깐 우리 분류 몇 개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고대 사회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에 우리 인간이 모습이었을까? 맨 처음 우리 인간 어떻게 살았지? 사냥하고요, 뭐. 사냥도 하고, 부득불 농사도 막 열심히 지었겠지. 자, 그런 과정이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나중에 생활을 이제 이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 나중에 농사를 많이 잘 지은 사람이 많이 먹고 있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길까? 계급이 생기겠지. 왜? 많이 곡식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부자란 얘기니까. 나중에 돈 많은 부자가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하게 생겼겠지. 바로 개인의 재산, 무슨 재산이 말할 수 있을까? 나중에 사유재산이 생기고, 나중에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나중에 지배하는 사회, 계급 사회가 만들어질 거고요. 단어 약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그냥 그런 일단 정도 좀 기억해주세요. 자, 이런 과정 나중에 이제는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사는 규모가 얘는 조그만 마을 시작해서 이제는 마을과 마을이 묶여서 만들어진 게 뭘까? 그 다음에 큰 부족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부족이 더 커져서 만들어진 게 뭘까? 각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나라가 되는 거야. 이제는 나라에 맨 처음에 왕이 생기긴 생기겠지만 이제 처음에 나라는 왕이 이제 약했었겠지만 나중에는 땅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부족과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던 게 바로
힘이 강한 왕이 등장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왕 힘이 강했던 나라,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고구려도 있었고, 또? 신라, 또? 백제.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등장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한편 서양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네? 서양에서는. 여러 개. 로마. 혹시 저부터 있어, 로마? 네. 또는 왕위에 관한 관련은 없지만, 아테네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혹시 중국에서는? 혹시 전 세계 첫 번째 황제가 말하는 황제. 무슨 나라의 황제? 진시황 황제. 진나라.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한나라라는 나라도 있었고, 얘는 장기판 들 때 빨간색 장기알이 있지, 한나라. 자, 이런 나라가 있었던가 하면 나중에 사연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자, 잘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해? 왕의 말을 잘 들어야겠지. 그럼 뭐가 필요할까? 왕의 말을 잘 듣기가 하고 필요한 거. 이거는 왕의 말이야. 잘 들어야 돼. 뭐가 필요하지? 더 필요한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법을 만든다고 열심히 만든 사람들이 계속 왕의 말을 항상 두려워하기로 할까? 아니지.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는 법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뭔가 정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야. 왕을 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우리가 그냥 모셔야 되는구나. 왕을 우리 지배하기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지. 말을 생각해보세요. 바로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 강한 정치적인 어떤 사람을 믿기 시작하는 거. 뭘까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자, 충분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힘 약한 우리 인간들이 힘 강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 뭘까요? 바로 맞습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바로 종교. 우리나라에는 무슨 교가 생겼을까? 무슨 나라에 이렇게 전파가 됐을까? 우리나라에는 불교라는 게 전파됐었고요. 고려시대에. 그러면 엄밀하고 고려에 전파된 건 아닙니다. 지금 널리 퍼진 거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준민이가 잘 믿고 있는 거. 기독교. 이런 종교가 전파가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전 세계가 다스려진 나라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왜? 생각해보니까, 자, 종교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종교에서는 사람이 중요해? 신이 중요해? 신이 중요하지. 인간은 지금 완벽하지가 않지. 그럼 앞으로 모든 생활은 신 중심을 대해야 돼. 정말이야? 우리 인간 생활, 인간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믿음이 시작하게 된 게 바로 근대 사회에서 다시 옛날에 인간이 중요했었다라고 중요하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주인인 시기, 무슨 주의? 인간들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기,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뭐라 부르죠? 인간이 모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사실 처음 등장 때는 원래 이 시기였었는데 나중에 다시 널리 커지게 되는 계기가 벌써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와 함께 법도 중요하고요. 자, 이런 과정은 함께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제는 열심히 과학도 발명하게 되고 수많은 그런 수학, 무슨 건축, 굉장히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등장합니다. 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쌀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잘못 가져가려면. 돈이 중요하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일을 해서 돈 어떻게 벌어요? 일을 왜 하는데? 왜? 물건을 팔고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은 물건이 많이 만들면 돈이 많이 벌 수 있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이 많이 만들려면 필요한 거. 기계가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필요해서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을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대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물건 만들어지는 과정.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기계들이 물건 만드는 곳 어디지? 공장에서 대량의 물건 만드는
무슨 바뀐 거. 뭐라 부른다고? 그 무식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 말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기술과정 시간에. 들어본 적 있지요? 바로 인간은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인간이 나중에 널리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생각해보자고요. 산업혁명에 대한 과정, 상황에서 인간들이 참 좋은 모습일까? 왜, 어떤 모습이 안 좋았을까? 자, 생각해봅시다. 자, 앞으로 이제는 돈이 중요해, 사람의 이 감정이 더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그만 기쁨, 뭐 슬픔, 이런 감정들은. 안 중요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엄청나게 많이 소외당하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이제 인간들은요, 자, 기계에 밀려가지고 노동자들의 마음은 안 중요한 거야. 사자제의 욕심은 중요하지. 돈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현대사회는 바로 이렇게 산업혁명에 대한 비판. 또 생각해보시면 이걸 수 있겠는데, 자, 옛날식의 여러분들 각 한 나라의 국가가 너무 중요했어. 민족이 중요했었어. 근데 지금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주의는 특정 나라만 중요한가? 그게 아니지. 전 세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바로 전 세계를 강조하는 세계화라는 게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또 생각해봅시다. 자, 물건을 파는 것은 나라가 사실 중요해, 안 중요해? 자, 물건 하나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라는 폰을 만들었어. 이건 우리나라에서 잘 팔면 부자가 되나요? 진짜야? 다른 나라 수출 안 하는 자막 잘 살 수 있나? 안 되지.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데를 팔아내야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지금 사는 사회는 옛날과 달리 앞으로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기도 하고 또는 문화를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것이 산업혁명이나 비판하는 문제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현대사회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이 배울 역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가 내용, 일단 내용 나와 있는 현대사회 변동 같이 내용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A의 매트의 먼저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사회 변동. 우리 일단 사회 변동의 우리 의미부터 먼저 알아놔야겠지요. 자, 표시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 자,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파란색 밑줄,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는 규칙, 또는 정치, 경제, 제도 같은 것을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현상? 색깔 잘 표시해주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바뀌는 현상. 쉽게 말하면 사회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얘들아, 왜 바뀐대요? 자, 표시하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발명과 발견. 얘들아, 있잖아. 우리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 인간들 있잖아. 무엇을 발명함으로써 먼저 바뀌게 된 게 뭘까? 전기, 그렇지. 전기의 뭘까? 발명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발전이 됐죠. 또, 그냥 쉬운 거 있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우린 잘 모르는 거. 불의 발견.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인간들이 불을 발견 안 했다. 그럼 어땠을까?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못 살았겠지. 또, 사실 이것도 있어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릇, 도기의 발명은, 그 생각해보세요. 예를 생각해보면, 만약 옛날에, 그릇이 없었다면, 음식을 상하도 문제지만 나중에 저장해서 먹을 수가 없었겠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많은 인류의 도구의 발명과 발견은 어마어마한 우리 현대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란색 밑줄, 자연환경의 변화, 가치관과 제도의 변화, 또 국가 정책, 우리 색깔 마지막 표시에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과학기술의 발전, 모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밑에 2번 보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솔직히 요즘 생각해보면 여러분 너무 잘할 수 있는 건데요. 요즘 앞으로 우리는 현대사회는 변화가 빨라요, 느려요? 옛날에 비하면? 빨라요. 왜 빠를까요?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핸드폰! 우리, 요즘 구입한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들? 5년 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근데 우리 5년이 지난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되게 많이 됐죠. 윤상아, 너 5년 전에 몇 살이었죠?
9살. 9살이었지. 9살에 그런 모습들 많이 기억나, 안 나? 맨날 진짜 안 나? 뭐, 9살에 뭐 했었는지, 어떻게 지냈었는지. 기억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아이고, 쌤은 5년 전에 뭐 했냐면, 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막 복학하고, 이제 막 군대에 막 초대하고 그랬다 시기였는데, 쌤은 다 기억나. 생각해보면 쌤은 지금의 옛날 모습은 사실 어른의 모습과 차이가 없었어. 근데 핸드폰이라는 거. 쌤 5년 전에 이런 거 썼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이걸로 바뀌었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어마어마한 변동의 속도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자, 빨간색 밑줄. 현대사회에 들어갈수록 변동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범위는 좀 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만 범위가 바뀌나요?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같이 바뀌고 있죠. 이게 바로 말하는 현대사회 변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빨간색 별표 하나 표시할게요. 현대사회 변동 양상 우리 표 나와 있는 거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산업혁명 표시해줍니다. 자, 산업화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려운 아닙니다. 자, 이메일 보겠습니다. 자, 전체산업에서 여러분들 농업, 산업 중에서 무엇의 비중이 제일 큰 거라고? 농업, 공업 중에서 뭐가 제일 큰 거다? 그렇죠. 빨간색 밑줄. 공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빨간색 네모를 우리 같이 묶어주겠습니다. 빨간색 네모,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 우리 인간이 필요한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고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지요.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생산력 증가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은 굶어 죽을 일은 사라졌습니다. 알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어디로 인구가 모이게 된다고요? 네, 빨간색 밑줄, 도시로의 인구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시카말라 저번에 배웠었죠? 뭐라 부른다고? 이촌 향도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치요? 자, 네 번째입니다. 빨간색 밑줄, 교육기회 확대. 이제 앞으로 인간들은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근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도시와 농촌의 차이 생긴다, 안 생긴다?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당연한 거죠. 인구가 그럼 도시 엄청 막 모이니까 나중에 도시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농촌에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지겠고, 또 중요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를 표시합니다. 빈부격차.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하고 네. 거지하고 네. 돈이 차이가 나. 그렇지요. 바로 현대사회에서 산업혁명이 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간들은 자, 돈을 잘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 텐데 노력해봤자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돈이 없으니까. 뭐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빈부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생기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환경오염. 이거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치 여러분들? 자, 이런 게 바로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결과가 있다고 우리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내용 표시합니다. 정보화. 자, 우리 진수의 공전 내용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의미를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중심되어 있다고? 70. 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몇 개? 3개예요, 이거 3개. 자, 윤성아! 진수쌤이 그동안 쌤이 강조하면서 별표 3개짜리 필기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번 했었지? 2번. 왜 2번인가요? 2번인가? 쌤이 언제 했었죠? 2번에 네, 인간은 거기 무슨 존재이다? 사회적 존재이다. 말한 사람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날까요? 네, 그 사람과 함께 지원쌤이 강조한 내용 바로 이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지원쌤이 별표 3개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별표 몇 개짜리 줍니다? 3개짜리예요. 잘 표시하세요. 앞으로 사회는 무엇과 무엇이 더 중요하다? 네, 여러분들이 싸이월드, 블로그, 여러분들이 많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는 많은 글들이 여러분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원쌤 공부 잘 가르쳐요. 짱이에요. 정보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학원 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지효쌤이 난폭해요. 못 가르쳐요. 근데 샤만 시켜요. 그런 정보를 씁니다. 그럼 지효쌤에 있는 많은 학생들 나중에 빠져야 되겠지.
나중에 또 지효 때문에 얘기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이상 학원을 안 다니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다 윤상이가 쓴 정보 하나가 윤상이가 만든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 또 블로그 맛집 정보 돈 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되지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정보가 앞으로 강조되는 사이가 바로 정보 시대에 하나 주는 특징입니다. 자, 밑에 우리 3번 이런 말 나와 있을 거 세 번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보시면 여러분 세 번째 점 이런 말 나와 있어요. 빨간색 밑줄 다 분종 소량 체제. 왜 그럴까요? 앞으로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종류를 원해. 근데 현은 많이 하나? 그건 아니야. 왜? 예를 들어서 윤상이가 좋아하는 색깔, 준민이가 좋아하는 색깔, 태희가 좋아하는 색깔, 딱 그렇게 각각의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개성에 맞게 다 다양하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비용 종류 굉장히 다양한데 그만큼 생산은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전제민주주의 확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여러분 다양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정치도 앞으로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왜? 우리 투표도 있고 또 다양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인터넷으로. 왜? 무엇성이 가능하지? 여러분 정책에 대해 한마디 쓰는 거죠. 130자. 뭐가 가능합니까? 트위터. 게시판 글 쓰는 거. 바로 이런 게 바로 나와 있는 전제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지만 가장 큰 문제가 또 이것도 나와 있네요. 빨간색 네모 별표 하나 표시합니다. 정보 격차. 뭘까요? 이제 제가 찾아서 이거예요. 자, 빈부의 격차의 기준이 바로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앞으로 인간들은 바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사실 또 이런 말 나와 있죠. 색깔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사생활 침해.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이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정보가 많이 강조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잘 관리해야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 빨간색 동그라미 3개와 빨간색 별표 2개 표시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이제 국가 간의 국격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국가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그 세계 간에 서로가 이제 긴밀하게 서로 상호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첫 번째 점입니다. 빨간색 밑줄 초국적 기업의 활동. 얘들아, 삼성이라는 기업 우리나라 알고 있는 기업인가? 아니죠. 애플이라는 기업 미국 거잖아. 근데 우리 알아 몰라. 알지요. 또 우리 네슬레라는 기업. 네슬레 뭐 하는 데지 네슬레? 켈로그라고 들어본 적 있어? 켈로그? 씨를 만드는 전 세계 기업이잖아. 전 세계가 많이 먹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기업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나이키 아니 무슨 뭐가 있을까? 나이키, 아디다스 아니 코카콜라 이런 다양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나라의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 누가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요. 자, 근데 사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네요.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문화의 회개를 하로 인한 소수 민족의 문화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전 세계 햄버거 뭐가 제일 유명하지? 햄버거, 맥도날드, 롯데리아,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는데 KFC 이렇게 전 세계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괜히 만드는 햄버거의 맛은 어떻게 될까?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더 개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 이게 바로 문화가 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나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쁜 모습이 하나가 바로 문화의 회개로 인한 소수의 개성 있는 문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마지막 문제입니다. 굉장히 약간 어려운 개념을 표시해주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오히려 심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약간 어려운 개념이거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우리 세계화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무역하는 거, 국정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는요, 한국은 값비싼 핸드폰을 칠레에 팔아요. 그럼 칠레는 도움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칠레는 우리한테 값비싼 열대 과일을 막 수출합니다. 우리 이득이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많이 이득을 벌 수 있을까?
솔직히 핸드폰 파는 거랑 파인애플 파는 거랑 바나나랑 핸드폰. 그치? 예. 그러면 솔직히 쓰려는 손해 아닐까?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핸드폰을 뭘 만들기 어려우니까 살 수는 있어. 근데 여기 많은 돈을 주고 사야겠지. 우리는 농산물이잖아. 조금만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겠지. 결국 누가 손해야? 칠레가 손해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로 나중에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국가 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세계화는요 자칫하면요 힘 약한 나라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무역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유무역이라는 게 항상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빈칸 하나만 하고 오늘 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151쪽에 나와 있는 빈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인간들의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와 함께 전 세계 문화가 우리 하나로 상호 공존하는 거, 우리 무슨 화라고 부르죠? 세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만 좀 기억해주시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위에 나와 있는 우리 그림도 좀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숙제 여러분들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4쪽, 155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쓰면 다 하지 않을 건데요. 표시하는 문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우리 154쪽에서 우리 차근차근 개념 체크에서는요. 왼쪽에 문제 1번과 2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 알고 있네요. 근데 우리 오른쪽에서 문제는 뭘 풀 거냐면요. 8번까지. 네, 우리 차근차근 실력 체크에서는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07번, 08번 하고 서술형 23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